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차바이오텍, 그다음 바이오솔루션, 신테카 바이오, 그다음 대한해운 네 종목 준비했고요. 바이오주들이 좀 많을 거예요. 제가 대부분의 주식 자체를 코스닥 위주로 종목 선정을 많이 하고 또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좀 많이 하거든요. 코스닥에 뭐 거진 3분의 1 이상이 제약바이오 섹터이기 때문에 또 그런 쪽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최근 이 코스닥 흐름 자체 뭐 코스피보단 뒤지긴 하지만 그래도 올라오려면 제약바이오가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현재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좀 많다라는 것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추천드렸던 현대노템, 오르비텍, 제노포커스 그리고 뭐 그제 종목들이 꽤 많죠. 어찌됐든 수익들 축하드립니다. 기존 거 대략적으로 그냥 흐름만 조금 보고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들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오늘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목표가도 제가 말씀드린 자리까지 24,000원대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냐. 오늘 하루에 다 뽑아냈어요. 다 뽑아내고 다시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밑으로 누르는 자리를 봐야 된다. 모든 종목은 한 번에 끝나진 않습니다. 눌러주고 나면 다시 한 차례 자리 잡고 거기서 지지, 말 그대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이 나온다면 한 차례 상승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이 저가 매수 자체가 약하고 위에 있는 저항이 강하다면 맞고 떨어진다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찌됐든 현대로템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어제 뭐뭐 추천했죠? 하도 종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 오르비텍도 매각 기대감 오늘 9% 상승을 했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노포커스 오늘 14% 상승을 하고 윗골을 달았네요. 어차피 목표가가 많이 가야 14,000원 부근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 이런 자리까지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죠? 딱 그 자리까지 갔다가 밀린 그림이에요. 자, 어찌됐든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대응도 그렇고 뭐 제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죠. 그죠? 49,500원 5만원 정도만 지지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49,500원 많이 빠지면 뭐 47,000원에서 45,000원 부근인데 그 자리를 받고 오늘 급등을 했어요. 대웅제약도 마찬가지죠. 얘는 거래가 안 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또 한 차례 급등을 했다라는 거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볼 종목은요. 자, 차바이오텍이란 종목이에요. 기존에도 제가 영상을 찍어드린 적이 있는 종목이에요. 어디쯤이었는지 기억까지는 안 나는데 좀 좋게 보는 종목 중에 하나다. 흐름 자체가 크게 보면 박스권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기존의 흐름 자체를 쭉 보더라도 얘는 고점을 만들고 나면 또 한 차례 고점을 만들면서 쌍봉을 만들면서 죽는다. 그러면 여기서 봉이 하나 강하게 나왔고 이 봉을 현재 하나 더 만든 그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주가를 눌러놓고 저점을 갱신하는 그림을 만들어 놨다가 다시 한번 저점 위로 올라오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건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이 자리를 먹으러 올라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오늘 뭐 시간에서 CMG 제약, 차바이오텍과 같이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 종목은 상한가를 갔어요. 그래서 오늘 차바이오텍이 시간에서 많이 올랐다면 종목을 빼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뭐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뭐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 거래가 내일이 될지 뭐 아니면
향후적으로 슬금슬금 또 올라오는 흐름이 나올지는 뭐 내일 지켜봐야 되지만, 그래도 들어왔던 거래량으로 따진다면 요 거래량을 넘기지 못한 요 거래량을 넘기지 못한다면 23,000원에서 24,000원 부근까지는 한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 거래량을 넘긴다면 다시 한번 26,600원, 그러니까 27,000원을 향해 확인한다. 그리고 큰 흐름으로 봤을 때, 크게 볼 때는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의 중간값을 현재는 넘어섰고, 그렇다면 중간값이 아까 말씀드린 24,000원 부근 정도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넘어선다면 이 상단을 또 때린다라는 거고, 이번에 이 상단을 뚫고 올라설 거냐, 아니면 맞고 눌릴 때 23,000원에서 24,000원 부근에서만 지지를 해준다면 뭐한다? 이번에는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도 돼요. 현재 자리는 그런 종목의 자리다. 뭐 시장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현 시장 자체가 눌림은 나오더라도 큰 조정이 올 시장은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 눌리면 적극적으로 담아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원하는 자리대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기존에 영상 찍어 놓은 게 있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기존 영상을 좀 찾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바이오 솔루션. 자, 바이오 솔루션이라는 종목이고요. 좀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좀 생소한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뭐 AI로 이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이거든요. 좀 말이 어려워서 좀 찾아놨는데 이게 없어졌네요. 바이오인 뭐 AI로 신약을 확인하고 뭐 개발하고, 그리고 또 뭐 내용이 별로 안 나왔네요. 어찌됐든 AI 기반으로 하는 바이오 기업이에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기업인데, 상장을 하고 나서 기대감이 높았다라는 거죠. 이 종목은 상장을 하고 나서 주가가 급하게 급등을 하고 다시 한 차례 조정을 준 뒤에 신고가를 갔다가 고점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를 주저앉혔어요. 그러면서 공모가 밑으로 하회하는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고, 대부분 신규 상장주를 잘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차트쟁이다 보니까 기존에 과거 이력이 없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쓰질 않거든요. 뭐 회사의 발전 가능성, 뭐 하는 회사인지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뭐 어쩌겠다 저쩌겠다 라고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적으로 뭐 학교 다니면서 국어, 수학, 영어, 뭐 과학, 국사 다 배운다고 해서 그 부분들을 다 잘하진 못해요. 정말 특출나게 잘하는 애들은 서울대를 갔겠죠. 근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 그 중에 그러면 나한테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고, 그러면 저는 차트 부분인 거고, 재무 쪽은 사실 몰라요. 모른다라는 건 내가 지금 직장인이고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돌아가는 흐름은 알지만 그 각각의 회사마다 추구하는 사업이 다르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전기통신 쪽 일을 하고 있는데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겠지만 뭐 마케팅이나 그런 쪽으로 제가 회사를 들어가면 바닥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라는 것처럼 회사마다 하는 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뭘 한다 그런 용어부터 그게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건지 비전이 있는 건지 그쪽을 파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차트는 모든 회사 종목에 대한 차트는 동일하다. 즉, 한 가지만 차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잘 파악하고 있으면 모든 회사를 분석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100%는 아니더라도 최소 50% 이상은 이 회사는 앞으로의 성장성 혹은 성장은 못하더라도 사람들의 기대감은 있겠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된다. 라고 생각이 저는 드는 부분이라 차트 위주로 공부를 좀 많이 했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자, 뭐 어찌 됐든 주가의 흐름을 보면 상장하고 나서 신고가를 내고 주가를 크게 하락시킨 다음에 고점하고 저점 대비해서 30에서 50% 정도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눌렀단 말이에요. 그죠? 다시 한번 누르고 나서 요 자리죠. 다시 한번 누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또 고점하고 저점 대비해서 50% 정도의 기술적 반등을 올려다 놓고 다시 저점하고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하락을 시키고 다시 반등을 하는 그림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눌렀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고점하고 저점 대비해서 50% 정도 하락을 한 자리예요. 정직한 차트라는 거죠. 왜? 시장에 큰 관심을 받지 않는다면 대부분 정직하게 움직여요. 차트는. 뭐 시장에 관심을 받아서 수급이 쏠린다면 그와 좀 다른 변이적인 행동을 하긴 하겠지만 대부분 차트는 정직한 움직임을 움직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요 그림을 봤을 때 기존에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고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저점을 만들고 중간 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다시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 기존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차트 중에 하나죠. 제가 항상 영상을 찍을 때 모든 차트는 저점을 만들고 상승을 하고 나서 하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올라왔을 때 하락을 할 때 기존 저점이 아니라 그 전에 저점에서 지지를 해야만이 뭐한다? 상승이 나온다.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횡보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 하나의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을 하고 눌리는 자리예요. 다시 상승하고 눌리는 자리고, 이 상승과 하락이 나왔을 때 기존에 고점을 만들어 놓고 눌렸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죠. 27,000원 부근.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락을 했고 슈팅이 한번 나왔고 지금 뭐 누르는 자리다. 그러면 하락 A, B, C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 C가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 한 번 더 누를 거냐의 관점인데, 한 번 더 눌리더라도 얘는 27,000원 부분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 안에 박스권에 들어와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그죠? 이 박스권의 중간값이 3만원 부근 정도 될 것 같네요. 중간값이 3만원 부근 정도. 그럼 그 3만원 부근을 넘어선다면 한 번 더 어디? 여기에 대한 고점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33,000원. 그죠? 그러면 이 자리를 다시 한번 넘어서는 그림이 난다면 맞고 떨어졌다가 3만원 위에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이 다음 고점인 또 요 자리죠. 4만원대 또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중간에 38,000원에 대한 저항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4만원 부근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 얘가 굳이 죽일 차트라면 분명 시세를 낼 건 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저점을 만들어 놓고 기술적 반등을 하고 저가를 갱신했다면 올라오지 못할 자리라면 맞고 떨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밑으로 횡보해야 되는데 얘는 하락을 해주고 뭐 코로나 이후로
반등을 한번 해준 다음에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평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장기평선 위에서 누르면서 그 부분에 대한 저항을 현재 막고 눌리는 자리긴 하지만 이 자리에 대한 테스트는 분명히 한 번 더 나온다. 한 번에 뚫지 못하더라도 막고 누르면서 이 자리에 대한 매수 매도를 만들면서 평균값을 맞춰 놓는다. 그러면서 이평을 밑에 깔았을 때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건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해먹을 자리는 분명히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인 거고, 어떻게 보면 요 월봉의 차트가 제가 추천했던 오늘 상한가를 갔죠. 넷게임즈하고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주식은 패턴이라는 말도 있지만 약간의 시간과의 차이는 있겠지만 고점을 기존에 만들어 놓고 눌렀다가 올라오는 그림, 요 그림과 바이오 솔루션이란 그림이 별반 차이는 없다라는 거죠. 그죠? 여기서 한 번 더 눌렀다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치고 갈 거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좀 지켜볼 수 있다. 유통주식수가 그렇게 뭐 대주주 물량에 비해서는 많아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좀 가벼워요. 얘는 좀 가볍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호가 뭐라 그럴까요?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평균 매수세 자체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슈팅이 나올 때 강하게 뽑아낼 수 있지만 평상시는 되게 느림보 걸음을 좀 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돼요. 호가창이 두툼하지 않다. 대신 뭐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 종목은 뭐 아무튼 잡아놓고 기다리면 뭐 줄 때 되면 주겠죠.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신테카 바이오. 자, 신테카 바이오. 이 JP 모건 헬스케어의 그 나가는 종목 중에 종목이래요. 참여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어제 고바이오랩이었죠. 이 종목도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왜 그래 이거. 죄송합니다. 또 끊겼네요. 뭘 하든 지멋대로네. 나무가 좀 그닥 좋지가 않아요. 나무 앱을 쓰는데 그닥 좋지가 않네요. 1월 4일날 첫날에도 버벅대서 제가 또 민원을 넣었거든요. 그랬더니 뭐 다 고쳤다고 잘 좀 이용해달라고 하는데, 미안합니다만 하면 다가 아닌데 맨날 그 지랄을 하시네요. 여기 나무 HTS는. 자, 어찌됐든 이 고바이오랩도 JP보건 헬스케어 관련인 거고, 어제 같은 경우도 차트가 좋고 한 번은 더 상승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하락을 할 때 요런 자리만 지켜주면 그 다음 이슈가 뭔진 모르지만 그래도 이 박셀바이오와 같은 흐름을 한번 만들어낼 수도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거죠. 자,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신테카바이오도 참여 기업이에요. 참여 기업인데 고바이오랩에 비해서 이 상승폭이 작다. 왜? 얘는 기존에 다른 이슈로 한번 올라왔기 때문이에요. 올라왔고 다시 하락을 한 뒤에 이평을 어느 정도 만들어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횡보를 했다라는 거죠. 박스 1차 박스, 2차 박스, 그리고 나서 나머지 3차, 4차 이런 식으로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어제 말씀드렸죠. 제노 뭐였죠? 맨날 이렇게 종목이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돌이 돼갖고. 제노 포커스.
제노포커스하고도 모양이 비슷해요. 그죠? 신테카 바이오하고 제노포커스하고 그림이 비슷해요. 약간의 위아래 모양만 다를 뿐이지. 그죠? 얘는 이렇게 상승하고 여기 상승이 컸기 때문에 여기 상승이 짧았다라는 거고, 신테카 바이오는 여기서 먼저 상승이 나왔고 누르는 자리가 나온 다음에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라는 거고, 그거에 대한 차이뿐이지 이 제노포커스와 이 신테카 바이오는 크게 차이가 없는 종목이다. 그죠? 대신에 이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점상을 행보를 하고 요런 자리에 매물이 어느 정도 몰려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강하게 거래량이 올라오지 않는 이상 뚫기 힘들다는 거예요. 당장 빠르게는. 그에 반해서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얘도 비슷하긴 하지만 현재 요 자리에 대한 매물만 제대로 확인을 해준다면 요 자리에 대해서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자리를 분명 또 한번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락을 강하게 했던 자리고, 이 하락했던 자리에서는 그렇게 매수세가 강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여기 33,000원을 넘어서서 지지하는 그림만 나온다면 올라오면서 35,000원 부근에 대한 저항을 한 번 더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윗자리에 대해서는 거의 거저먹는 자리다라고 봐도 되거든요. 뚫고 지지만 제대로 해주면 여기는 거저먹는 자리다. 한 10% 이상을 거저먹는 자리가 나와요. 그런 종목인 거고, 신테카 바이오 같은 경우는 뭐 유전자 전용, 뭐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신약 개발? 이게 AI네요. 바이오 솔루션은 뭐였지? 잠시만요. 제가 여러 종목을 보다 보니까 헷갈렸나봐요. 잠깐만요. 혹시나 아닐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정보를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잠깐만 찾아볼게요. 죄송합니다. 바이오 솔루션은 세포 관련이네요. 세포, 그러니까 줄기세포랑 비슷한 종목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바이오텍, 뭐 오늘 올라갔던 코아스템, 뭐 앱클론, 그런 종목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줄기세포까지는 아니더라도 세포, 첨단세포 응용 기술을 이용한 세포치료제, 뭐 자가 연골 세포, 골다공증이나 뭐 그런 쪽 관련된 종목이네요. 정정할게요. 이 바이오 솔루션이 그런 종목인 거고, 이 신테카 바이오가 AI로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관련해서 신약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 라고 다시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만 보다 보니까 그런 쪽은 굳이 머릿속에 남아 놓지를 않다 보니까 또 그런 좀 부분이 생겨난다라는 거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어찌됐든 차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현재 자리 자체가 크게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일단 기존에 하락을 해주고 반등이 나왔던,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자리를 뚫지는 못했지만 지지하지 못했죠. 이 자리를 29,000원대 위로 올려다 놓고 지지하진 못했어요. 하지만 고점을 살짝 올려다 놨고, 그리고 다시 한 차례 눌렸지만 이번 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 그리고 그러면 이번 주 26,500원 위에서만 이 봉을 마무리시키는 그림만 나온다면 다음 주 한 주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림은 분명히 나온다. 분명히 나온다라고 볼 수 있고, 뭐 월봉상의 흐름에서는 상승을 하고 주가를 눌러놓고 다시 한번 반등을 올릴 수 있는 파동의 부분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락의 A, B가 나오고 이제 C파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냐의 관점인데, 일봉의 기준으로 봤을 땐 기존에 강하게 움직였던 이 박스권 상단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만 나온다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34,000원 부근 혹은 33,000원 부근인가요? 요 자리 때까지는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 오늘 고점 자체가 이 37,000원도 닿진 않았어요. 그나마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가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던 자리죠. 이 자리는 한 번에 뚫 확률은 드물다라는 거면, 그래나 저래나 이 자리는 한번 닫고 빠져야 된다 라고 보신다면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 그리고 현재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구름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고점과 저점이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얘기를 유나이티드 제약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여기가 고점인 거고, 이 자리에서 여기가 저점인 건데, 현재 이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 정도에서 버티고 있죠. 그러면서 구름대를 낮춰지는 자리까지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 한 번은 더 누를 수 있다. 그런 관점인 건데, 어찌됐든 이 신테카 바이오라는 종목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한 번은 더 슈팅을 뽑아낼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만들고 있는 종목이다. 28,000원대 넘는지 체크하시고, 넘어선다면 다시 한번 고점 혹은 37,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고요. 좀 더 길게 생각을 한다면 33,000원에서 34,000원 부분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대한해운. 이 종목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인 거고, 예전에 저희 회원님 분들한테 요 자리대에서 이 종목 좀 크게 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 중에도 하나예요. 뭐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사실 뭐 조선주죠. 조선주고, 최근의 흐름 자체가 뭐 컨테이너 운임에 대한 이 부분이 상승, 말 그대로 비용적인 부분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서 대한해운이 상승하는 명분을 만들었었고, 이 문정부가 들어서면서 맨 처음 이 문정부에서 얘기가 나왔던 게 조선업이에요. 조선업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서 근 3년에서 4년을 여전히 바닥을 치다가 작년이었죠. 작년에 뭐 문 대통령이 저쪽 뭐 사우디인지 어딘지 하고 LNG 뭐 선박에 대해서 뭐 얼마 이상의 성과를 냈다라고 하면서 삼성중공업 뭐 또 대우조선해양 뭐 그런 종목들이 좀 단기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눌렸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 1년 남았어요. 뭐가? 문정부가. 그렇다면 이야기 꺼내놓은 게 있으니까 뭔가 하나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위기는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종목이 뭐냐? HMM. 기존의 이름이 뭐였죠? 뭐였는데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찌됐든 최근의 흐름 자체가 끊임없이 올라오다가 강한 상승을 냈고, 이 자리에서도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15,0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상승을 하고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그 박스권을 또 강하게 돌파했거든요. HMM. 얘는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자리예요. 거래량도 기존 고점 대비해서 바닥권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다라는 거고, 그럼 얘는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그렇다면 얘가 상승을 하면 얘 혼자만 독자적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보다 얘로 인해서 분위기를 타면 이 대한해운이라는 종목 자체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좀 후발주자라는 거죠. 말 그대로 이 HMM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다가 뽑아놓고 박스권을 만들고 나서 상승이 나온 것처럼 얘는 그런 자리, HMM은 뭔가 이제 대장으로서의 관건이라서 그런지 위로 올라가면서 매집이 됐다라고 보면, 얘는 옆으로 횡보시키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놓고 요 자리에서 이제 HMM이 강하게 튈 때 올려다 놓고 옆에서 횡보하는 자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현대차가 HMM인 거고 얘는 기아차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야 이거? 주봉과 월봉을 보더라도 뭐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지만 머리통을 들었다라는 거, 그리고 거래량이 많이 꾸준하게 터지진 않았지만 기존의 상승에 비해서 들어왔다. 그리고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에서 거래가 들어왔고 그동안 하염없이 옆으로 기었다면 거래량 없이, 그리고 나서 그런 자리에서 또 한 번 상승을 거래량을 터뜨렸다는 건 여기서부터 매집을 했던 누군가가 이제 이 종목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관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그래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바닥을 찍고 처음으로 상승하는 자리에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고, 최근의 흐름 자체도 바닥에서 상승하는 자리에서 거래가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거. 그죠? 뭐 월봉은 뭐 비슷하겠죠. 자, 일봉상에 와서 완벽하게 자리를 잡진 않았다. 여기서 한 번 더 상승을 해주고 누를 수는 있다. 어디 3,000원 밑에까지 다시 이 박스권으로 들어오는 그림은 분명히 한 번은 더 만들 수도 있지만, 왜 이제 벌어졌던 이격도를 하나는 낮췄지만 여기에 대한 이격도는 아직 안 바꿨어요. 그러면 강하게 뽑아내면서 이격도를 벌리는 자리를 만들 거냐, 그게 아니면 한 차례 누르면서 여기 있는 이격도도 줄여놓고 여기서 응집해서 좀 더 모아서 갈 거냐의 관점이에요. 얘는 그냥 지금 자리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모아졌으니 쭉쭉쭉쭉 뽑아내면서 이격도를 벌리고 끝날 거냐, 그게 아니면 한 차례 눌러놓고 한 번 더 모았다가 쏴줄 거냐의 관점으로만 봐도 될 것 같고요. 큰 흐름으로 보면 기존에 이 고점을 살포시 오늘 넘겼다가 눌리는 자리예요. 뭐 이 자리를 좀 넘겨놓고 몸통으로 끝났으면 좋을 뻔했는데 살짝 밀렸다라는 건 한 번은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3,500원대 정도까지는 한 번은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눌림이 되더라도 그런 자리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요런 자리는 한번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기존에 올라오면서 여기 요 자리죠. 4,7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볼 수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이슈가 붙고 상승이 나온다면 6,300원에서 7,000원 부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얘는 삼성제약 같은 경우도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애초에 제가 8,000원 말씀드렸던 종목이었거든요. 오늘 상한가 찍으면서 저는 오늘 전량 다 털었어요. 만원대까지도 기대해 볼 수는 있는데 이 단일가를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단일가로 그냥 이렇게 쪽쪽쪽 뽑아내는 건 언제 그냥 단숨에 20% 30%를 쳐맞을지 모르거든요. 그만큼 올리기도 쉽지만 내리기도 쉽다. 그럼 한 차례 더 뭐 상승해서 만원대 찍어놓고 다시 누를 수도 있겠죠. 현대바이오처럼 그런 흐름을 만들 수도 있지만, 뭐 여기서 요 정도 먹었으면 많이 먹었죠. 기존의 영상에서 제가 4,700원대 요 자리에서 영상을 찍어드렸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이지만 영상으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어찌됐든 요 대한해운도 저는 좀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 좀 개잡주의 형태긴 하지만 뭐 시총이나 뭐 거래량, 대주주 물량 보면 개잡주는 아니지만 하는 짓은 개잡주 같아요. 그냥 이 현재가 자체가 1,000원대라서 그런지 몰라도 뭐 따지고 보면 뭐 만원대 이상의 거보다 시총이 훨씬 높긴 하지만 그만큼 유통 물량도 많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좀 장난치는 물량들도 많고, 뭐 유통 물량은 많더라도
자, 뭐 어찌 됐든 이 종목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